은퇴 후에는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을 거야. 자녀 교육비도 없고 대출금도 다 갚았을 테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평균 300만 원, 개인 기준 월 평균 184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많은 금액 아닌가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은퇴자의 67%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활비가 들었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간과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은퇴 전 대비 평균 2.5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여가생활 비용입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여가활동 지출은 은퇴 전보다 3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률입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노후 생활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부족함 없는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준비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별, 생활 수준별로 달라지는 필요 자금과 준비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게 필요한 노후 생활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 금액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담스러운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의 행복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노년학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비는 은퇴 전 생활비의 최소 80%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자 부부가 생각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243만 원, 적정 생활비는 월 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최소 생활비 147만 원, 적정 생활비 184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거주 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평균 330만 원으로 비수도권의 월 평균 270만 원보다 약 60만 원이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거비와 물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먼저 기본 생활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거비, 식비, 공과금을 포함한 기본 생활비는 전체 생활비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김성수 씨 부부의 경우를 보시죠. 월세 70만 원, 식비 80만 원, 공과금 및 관리비 30만 원으로 기본 생활비만 18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의료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평균 의료비는 월 4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일 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가 생활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여가 생활비를 과소평가하시는데요. 실제 은퇴자들의 경우 취미 활동, 여행, 문화생활 등에 월 평균 5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주택 수리비, 경조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해 연간 총 생활비의 20% 정도는 예비비로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홍미선 씨 부부는 은퇴 전 월 500만 원을 쓰던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월 350만 원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비는 줄었지만 대신 의료비와 여가 생활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후 생활비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확하게 계산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시고 앞으로 설명드릴 준비 방법들을 참고하여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받는 시기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먼저 알아볼 것은 조기 수령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시다면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시면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소하게 됩니다. 본래 65세부터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5년을 일찍 받는 대신 30% 감액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기 수령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일찍 받은 만큼 더 오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당장의 생활비 압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월 136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성기 어르신은 은퇴 후 임대 수입이 있어 국민연금 수령을 5년 미룬 결과 월 수령액을 48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김성민 어르신은 자녀 대학 교육 지원을 위해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었지만 그만큼 일찍 연금을 받아 자녀 교육 지원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재 얼마나 시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지, 다른 노후 소득원이 있는지, 본인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특히 주의하실 점은 한번 결정한 수령 시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최대 월 32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최대 51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3억 원 상당의 집을 가지고 계신 65세 어르신의 경우 매월 71만 원 정도를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고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월 급여가 27만 원에서 67만 원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월 67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건강하게 사회활동도 하실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미영 씨는 기초연금 32만 원, 국민연금 55만 원,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90만 원을 받고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월 45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월 222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입니다. 각종 복지 혜택과 연금을 현명하게 조합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비를 크게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명한 지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강도 지키고 즐거운 생활도 누리면서 생활비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정기검진을 미루시는데요. 이는 오히려 더 큰 의료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은 어르신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연간 의료비가 평균 40% 정도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이정순 씨는 매일 아침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건강체조에 참여하고 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약값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친목이 곧 여가라는 접근법입니다.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꼭 돈이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복자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등산 동호회를 만드셨습니다. 매주 가까운 산을 오르며 건강도 챙기고 우정도 쌓고 계시죠. 한 달 여가 비용이 교통비 포함 5만 원도 안 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알면 돈이 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박미자 어르신의 사례를 보시죠. 처음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셨다가 복지관 담당자의 도움으로 다양한 혜택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이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한 해 최대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통신비 감면 신청을 하니 매달 1만 1천 원씩 할인을 받게 되었죠. 식비 절감에도 성공하셨는데요. 동네 복지관 경로 식당을 이용하시니 한 끼에 3천 원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또 근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경로우대 할인 10%를 활용해 장을 보시니 식비를 훨씬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통비도 크게 줄이셨습니다.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하시고 시내버스도 무료입니다. 특히 병원에 가실 때는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해서 이용하시니 편하고 저렴하게 다닐 수 있었다고 하네요.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의료비 감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미루곤 하셨는데 동네 보건소를 통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신청을 하니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틀니가 필요하셨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틀니, 의료급여를 신청하셔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노인 안검진 사업도 시행되어 무료로 정밀 눈 검사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혜택들을 모두 활용하시니 월 평균 70만 원 정도를 절약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혜택들이 한번 신청해두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천 방법도 간단합니다.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지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신청도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특히 복지관에서는 매달 새로운 복지 정보를 안내해주는 복지정보 나눔의 날도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복지관 이용자들의 경우 서로 새로운 혜택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명한 소비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즐거운 여가 생활도 하면서 동시에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즐겁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부 기준 월 평균 300만 원, 1인 가구 기준 184만 원이라는 노후 생활비는 분명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복지 혜택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위기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주택연금을 활용하며 각종 복지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 준비가 될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는 항상 내일 죽을 것처럼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분명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잊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는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행복 나침반이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